지난 29일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더욱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청와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연석해 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무모한 군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와 시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고립을 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가짜 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9의 공론화를 기점으로 원자력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 전력 대란 등이 가짜 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신고리 569의 공론화에 관해서는 그 결론은 공론화위원회에서 해나갈 일이고 저희가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일간지에서 또다시 원자력계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서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이라는 제목의 컬럼과 백운규 미 보고서 자의적 해석, 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우리 정부가 임명한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에는 균등화 발전 비용뿐 아니라 균등화 회피 비용을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균등화 회피 비용을 숨기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된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고요. 균등화 회피 비용은 신규 설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시설의 비용, 그러니까 신규 시설의 가치에 대한 수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동 원전의 균등한 회피 비용은 1메가와트당 57.3달러고 태양광 64.7달러보다 저렴해서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균등화 발전 비용 원전이 99.1, 태양광이 66.8인데 균등화 회피 비용이 57.3이고 태양광이 64.7. 이 회피 비용의 태양광 쪽이 많다고 해서 오히려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표를 잘못 오해해서 잘못 읽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이 발전 원가를 계산해서 발전 설비 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균등화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각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기사에서 거론한 회피 비용은 해당 발전 시설을 다른 발전 시설로 대체할 때 투입돼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회피 비용이 발전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발전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지가 인정한 동보고서의 회피 비용과 발전 비용을 보면 원전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회피 비용과 원래 짓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원전을 왜 짓습니까? 이 대체하는 대체하는 것으로 짓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에너지 정보청의 발전소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는 회피 비용 마이너스 발전 비용, 그것이 순가치 넷 밸류인데, 이것으로 원전은 마이너스 41.8 메가와트 아워당 달러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회피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쟁력은 더욱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만을 듣고 청와대 정보 왜곡 사건이라느니 미 보고서 자의적 해석이라느니 이런 잘못된 뉴스를 생산한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번호를 제대로 좀 바꿔줍시다 하는 강조도 함께 드립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인한 취업자 증가 효과도 1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보수 정부는 낙수 효과에 기댄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지만 이 성장의 열매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만 고착됐고 소득의 양극화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보수 정권이 경제 성장을 위한 마법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갓 신기루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제 악순환을 바로잡고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동반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4개의 축을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에 종사자 1 내지 4인 규모의 영세 기업의 취업자 수는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취업 절벽에서 부닥친 청년들이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재계는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프 미팅, 칵테일 미팅을 통해서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의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재계는 정부 정책에 화답한 만큼 그 약속이 무효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서 청년들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은 일반 투자 상품하고 다릅니다. 거주 공간입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 네, 다음은 공미혁 부대표 말씀이 있겠습니다. 12.28 한일 일본 군 위안부 합의의 전반적인 과정을 짚어보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 직속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2.28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는 그동안 공식적인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합의의 성격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TF는 이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특히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한 자세로 대응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12.28 합의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반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 없이는 회담이 없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던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12.28 합의를 하면서 대승적 견제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이면 합의, 예를 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군을 비롯한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TF에서는 이면 합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삽입되었는지 경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피해자인 할머니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피해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까지 합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의 법적 성격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의 거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의문조차 없는 이 협의가 한일 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알지 못합니다. 국제법상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되려면 비엔나 협약 2조 1항에 따라 서명 형식과 국가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의 합의와 발표만 있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설사 국제적 약속 또는 국제법상 확약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검토도 TF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제인권법에 따른다면 일본 정부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보증을 위해서 해야 될 책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출연금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 합의의 법적 성격과 10억 엔의 거출 경위를 TF는 밝혀야 합니다. 넷째,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 합의를 이행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이후로 끈질기게 당연하게 한국 정부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비공개 공문을 통해서
대해서 심지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 사실상의 이전 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또한 합의문에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강요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강제동원 부인, 소녀상 철거 요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과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기는커녕 저자세로 방관해온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화해치유재단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규정하면서도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재단 준비 이후 미촉부터 공무원 파견까지 설립 전 과정에 실질적 역할을 해서 정부재단이다 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재단 운영 지원에 편성된 4억 원이 삭감되자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꿔서 출연금 10억 엔의 5%에 해당하는 5억 엔의 예산을 운영비로 책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10억 엔도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 화해치유재단에서 유족과 가족들에게 현금 수령을 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관련 기록사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 직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서 등재 사업 예산 4억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한일 합의 과정에서 기록물 등재 사업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 발언에 이게 합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외교부 장관 직속 TF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의 모든 의혹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